낮과 밤 제26장. 켄달은 패기와의 대화를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 없었다. 패기 혼자서는 우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우디 스스로도 노력하고 있어요. 정말이에요. 우리가 결혼했을 때 우디는 정말 다정했고 난 우디 없이는 못 살 거예요. 아무래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어떻게든 내가 도와야겠어. 친오빠 아니야? 직접 만나서 얘기해야겠어. 켄달은 클라크를 불렀다. 우디 오빠 지금 집에 있어요? 네, 2층 침실에 계십니다. 알았어요. 패기가 멍투성이 얼굴로 식당에 내려왔던 장면이 되살아났다. 어떻게 된 거예요? 기둥에 부딪혔어요. 여태까지 어떻게 그런 학대를 받으면서 참고 살아왔는지 모르겠어. 켄달은 2층으로 올라가 우디의 방문을 두드렸다. 아무 반응이 없었다. 우디? 안에 있어요? 그녀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쌉쌀한 아몬드 냄새가 진동했다. 잠시 방 안을 둘러본 다음 욕실 쪽으로 다가갔다. 욕실 문은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우디가 보였다. 그는 알루미늄 호일에 쌓인 헤로인 가루를 라이터불로 데우고 있었다. 열을 받은 헤로인이 액화되고 증발하면서 연기가 났다. 우디는 빨대를 입에 물고 그 연기를 들이마시고 있었다. 켄달은 욕실 안으로 들어서면서 말했다. 우디, 뭐라는 거예요? 그는 켄달에게 고개를 돌리고 싱글거렸다. 너였어? 다시 헤로인 연기를 빨대로 들이마셨다. 그만 좀 해요. 세상에. 왜 그래? 소리칠 것 없어. 이걸 뭐라고 하는지 알아? 용을 쫓는다고 해. 저 연기가 용 트림하면서 올라가는 게 보이지? 그는 계속 싱글거렸다. 오빠, 제발 나하고 얘기 좀 해요. 좋지. 무슨 얘기일까? 돈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확실해. 우리 모두가 억만장자니까. 왜 그렇게 얼굴을 찌푸리고 있지? 날씨도 기막히게 좋고 즐길 것만 생각하면 되잖아? 우디의 눈동자가 비정상적으로 번뜩였다. 우디를 쳐다보던 켄달의 얼굴에 연민의 빛이 떠올랐다. 우디, 난 패기와 오랫동안 얘기했어요. 폴로 경기에서 심하게 다쳤을 때 병원에서 준 진통제 때문에 오빠가 마약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얘기 들었어요. 우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랬어. 덕분에 이렇게 좋은 걸 알게 된 거지. 좋다고요? 이건 오빠 일생일대의 비극이에요. 이대로 계속하면 오빠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래요? 어떻게 되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게 되는 거지. 켄달은 그의 손을 잡고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오빠는 도움이 필요해요. 내가? 난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렇게 멀쩡하잖아. 멀쩡하지 않아요. 오빠, 내 말 잘 들어봐요. 오빠는 아직도 젊어요. 앞으로 계속 이러면 인생을 망치게 돼요. 그렇게 되면 오빠의 인생만 망치는 게 아니고 패기도 엄청난 불행을 겪게 될 거예요. 여태까지 오빠는 패기를 학대했잖아요. 그녀는 오빠를 더없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 큰 고통을 참으며 살아온 거예요. 오빠의 인생을 망치면 패기의 인생도 함께 망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결심하고 마약에서 벗어나야 돼요. 더 이상 계속하면 돌이킬 수 없이 깊이 빠져들고 말아요. 마약을 왜,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 어떻게 끝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디의 얼굴에 웃음기가 사라졌다. 켄달. 그는 지그시 켄달을 쳐다보더니 뭔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었다. 말해봐요, 오빠. 우디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을 열었다. 난 내 말이 다 맞아. 나도 끊고 싶어. 끊으려고 해본 게 한두 번이 아니야. 이를 악물고 끊으려 했지만 그게 안 돼. 안 되기는 반드시 끊을 수 있어요. 켄달이 힘주어 말했다. 반드시 끊을 수 있어요. 나도 도울게요. 이제부터 나도 패기와 함께 오빠 옆을 지키며 도울게요. 그런데 도대체 헤로인을 어디서 구하는 거예요? 우디는 어이없다는 표정이었다. 아니, 그걸 모르고 있었단 말이야? 켄달은 고개를 저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패기가 공급해줘. 낮과 밤 제27장. 사이먼 피츠제랄드는 줄리아의 펜던트를 한참 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줄리아, 나는 어머니를 잘 알았어. 정말 착한 사람이었지. 스탠포드가의 아이들에게는 친어머니같이 자상한 부모였고 아이들도 무척 따랐지. 어머니는 그들을 더없이 사랑했어요. 줄리아가 말했다.
제게도 틈만 나면 아이들 얘기를 해주었어요. 어머니가 해리 스탠포드와의 스캔들에 휘말린 것은 정말 비극이었어. 그때 얼마나 떠들썩했었는지 지금은 상상도 못할 거야. 보스턴에서 그 일을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되었지. 해리 스탠포드는 도무지 수습할 생각도 않고 방관하는 태도였어. 그러니 어머니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지.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 후 어머니가 어린 딸을 데리고 얼마나 고생했을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 어머니는 말할 수 없이 고생하셨어요. 기가 막힌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해리 스탠포드를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스티브에게 고개를 돌렸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은 가족들이 날 만나려고 조차 않는 거예요. 두 변호사는 서로 눈길을 마주쳤다. 내가 설명하지요. 스티브가 말했다. 그는 잠시 생각한 다음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얼마 전에 한 여자가 나타나서 자신이 줄리아 스탠포드라고 주장했어요. 그건 말도 안 돼요. 내가 스티브가 손을 들어 그녀의 말을 막았다. 잠깐요. 내 말을 다 들어봐요. 가족들은 사립탐정을 고용해서 그녀의 신분을 확인해 보았어요. 그렇다면 가짜라는 게 드러났을 거 아니에요? 가짜가 아니고 진짜로 판명되었어요. 줄리아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표정이었다. 뭐라고요? 그 사립탐정은 줄리아 스탠포드가 17살 때 인디애나주에서 운전면허를 신청하면서 찍은 지문을 구해왔어요. 그 지문이 자신이 줄리아 스탠포드라고 주장한 여자의 지문과 일치하기 때문에 모두들 그녀를 진짜 줄리아 스탠포드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줄리아는 점점 더 이해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난 인디애나주에는 가본 적도 없는데요. 줄리아, 아무래도 해리 스탠포드의 엄청난 유산을 노리고 누군가가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 같소. 그 때문에 지금 줄리아의 신분에 대한 논란이 생긴 거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 음모를 꾸민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줄리아 스탠포드가 둘이 된 상황을 그대로 보고 있지는 않을 거요. 진짜 줄리아 스탠포드를 제거해야만 그 음모가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할 거요. 그 제거한다는 뜻이? 줄리아는 순간 번뜩 떠오르는 것이 있었다. 아니, 이럴 수가. 뭔가 생각나는 게 있어? 이틀 전에 내 룸메이트에게 전화했더니 겁에 질려 있었어요. 어떤 남자가 우리 아파트에 찾아와 칼을 빼들고 그녀를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내 룸메이트를 나로 착각한 것 같다고 했어요. 줄리아는 말을 계속하기가 힘들었다. 누가 그런 짓을 했을까요? 아마 가족 중 한 사람일 겁니다. 가족이 왜 그런? 엄청난 유산 때문이죠. 며칠만 지나면 상속 절차가 마무리되거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버지는 나를 딸로 인정하지도 않았잖아요. 그런 사람이 나에게 무슨 유산을 남겼겠어요. 사실은 줄리아의 신분만 확인된다면 대략 10억 달러 정도의 유산을 상속받게 되어 있어. 줄리아는 곧바로 말이 떨어지지 않았다. 한참 만에야 간신히 입을 열었다. 10억 달러라고요? 그렇소. 누군가가 줄리아의 몫을 차지하려는 거요. 그 때문에 신변이 위험해진 거요. 그랬군요. 두 사람을 번갈아 쳐다보면서 줄리아는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난 이제 어떻게 해야 되지요? 우선 해서는 안 될 것부터 정리해 봅시다. 호텔로 돌아가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음모를 밝혀낼 때까지 나타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캔사스로 돌아가서 이 일이. 줄리아, 내 생각으로는 이 일이 끝날 때까지 이곳 보스턴에 남아있는 게 좋겠소. 남의 눈에 띄지 않고 묵을 수 있는 곳을 수배하겠소. 내 집에 묵는 게 어때요? 스티브가 말했다. 아무도 줄리아가 내 집에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 할 거예요. 두 사람은 줄리아의 대답을 기다렸다. 줄리아는 잠시 주저하다가 말했다. 그럼 그렇게 하지요. 좋아요. 줄리아가 천천히 말했다. 아버지가 익사사고로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그건 익사사고가 아니었을 겁니다. 아무래도 누군가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어요. 스티브는 줄리아를 데리고
사무실 건물 지하차고로 화물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남의 눈에 띄지 않는 게 좋아요. 앞으로 며칠 동안은 집에서 지내면서 외출을 삼가는 게 좋겠어요. 그는 스테이트가를 따라 차를 몰았다. 점심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줄리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내 얼굴만 보면 음식 생각이 나세요? 만나기만 하면 식사 얘기가 나오니? 조용한 식당을 알아요. 글로스터가에 있는 오래된 레스토랑이지요. 그곳엔 우리를 알아볼 만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레스팔리에는 19세기에 지은 우아한 벽돌 건물에 자리 잡은 레스토랑이었다. 보스턴에서 가장 좋은 곳이었다. 두 사람이 들어가자 지배인이 그들을 맞았다. 어서 오십시오. 이쪽으로 오시지요. 창가에 전망 좋은 테이블로 안내하겠습니다. 장가보다는 벽 쪽 테이블을 주면 좋겠어. 지배인은 눈을 껌뻑거렸다. 벽 쪽 테이블요? 그래요. 우리 단둘이만 있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는 구석진 테이블로 두 사람을 안내했다. 곧 웨이터를 보내겠습니다. 줄리아를 쳐다보던 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아, 스탠포드 양 아니십니까? 이렇게 찾아주셔서 영광입니다. 신문에서 사진을 보았습니다. 줄리아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스티브의 얼굴만 쳐다보았다. 스티브가 갑자기 소리쳤다. 이런 세상에 아이들을 차에 두고 왔잖아. 어서 가보자고. 그는 지배인에게 고개를 돌렸다. 우선 마티니 칵테일 2잔을 주문해 주시오. 올리브는 넣지 말고 곧 돌아오겠소. 알겠습니다. 지배인은 서둘러 밖으로 나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조건 이곳을 떠나야 돼요. 저 친구가 신문 기자에게 전화 한 통만 하면 이곳은 금세 난리가 날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갑시다. 두 사람은 달통가에 있는 작은 레스토랑에 가서 점심 식사를 주문했다. 스티브가 줄리아를 바로 쳐다보며 물었다. 유명 인사가 된 기분이 어때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마세요. 난 지금 몹시 불안하다고요. 그럴 거예요. 스티브는 멋쩍은 듯 말했다. 미안합니다. 그는 어느새 줄리아에게 마음이 끌리는 자신을 발견했다. 처음 만났을 때 자신의 행동이 그녀에게 얼마나 불쾌했을까 생각해 보았다. 슬론 씨, 내가 정말 내 신변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스티브라고 불러요. 맞아요. 아무래도 위험한 것 같아요. 하지만 며칠만 지나면 위험은 사라질 거예요. 상속 절차가 끝나면 누가 이 음모를 꾸몄는지 밝혀질 겁니다. 그때까지 난 줄리아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거예요. 고마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해주니 뭐라고.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고 있었다. 테이블로 다가오던 웨이터가 그들의 표정을 보고 방해하지 않으려고 되돌아갔다. 집으로 차를 몰면서 스티브가 물었다. 보스턴에 처음 왔어요? 처음이에요. 보스턴은 알고 보면 흥미있는 도시입니다. 차가 존 앤콕 빌딩을 지나치고 있었다. 스티브는 건물의 첨탑을 가리켰다. 저기 첨탑에 번쩍이는 불빛 보여요? 그런데요? 저게 바로 일기예보예요. 불빛이 번쩍이는 게 어떻게? 그게 재미있는 거지요. 불빛이 청색으로 계속되면 날씨가 청명하다는 뜻이고 청색이 깜빡거리면 곧 구름이 다가온다는 신호예요. 그리고 적색으로 바뀌면 비가 올 것이라는 뜻이고 적색이 깜빡거리면 비가 온다는 뜻이죠. 두 사람은 하버드교를 건넜다. 스티브는 속력을 줄였다. 이 다리가 보스턴과 캠브리지시를 연결합니다. 정확하게 364.4 스무트 길이의 다리지요. 줄리아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스티브는 싱글거렸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대체 스무트가 뭐예요? 스무트라는 것은 올리버 리드 스무트라는 사람의 키를 한 단위로 하는 계측법이에요. 정확하게 그의 키는 1m 70.5cm였어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시작되었는데 1958년에 이 다리를 수리하면서 스무트로 기록했어요. 정말 희한한 얘기네요. 벙커 힐 기념탑을 지날 때 줄리아가 물었다. 아, 바로 저기서 그 유명한 벙커힐 전투. 미국 독립전쟁 때 치열했던 전투. 가버려졌던 모양이지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벙커힐 전투는 실상 브리드힐에서 벌어진 거예요. 스티브의 집은 유버리 공원 지역에 있었다. 아담한 2층 집은 현대적으로 편안하게 꾸며져 있었다.
여기서 혼자 사세요? 그래요. 일주일에 2번씩 파출부가 오죠. 전화해서 며칠 동안 오지 말라고 해야 되겠어요. 파출부도 드나들지 않는 게 좋아요. 줄리아는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진심이에요. 천만에요. 도울 수 있어서 나도 기쁘게 생각해요. 자, 침실을 안내할게요. 그는 2층에 있는 손님용 침실로 줄리아를 안내했다. 어때요? 불편한 것이 없어야 할 텐데. 아니, 훌륭해요. 먹을 것을 좀 사와야 되겠어요. 대개 밖에서 식사하기 때문에 냉장고가 텅 비었을 겁니다. 내가 저녁이라도. 줄리아는 말을 멈췄다. 아니, 안 그러는 게 좋겠어요. 내 룸메이트 말이 내 음식 솜씨는 살인적이라고 했거든요. 음식은 내가 제법 합니다. 요리는 내가 담당할게요. 그는 줄리아의 얼굴을 들여다보면 천천히 말했다. 난 여태까지 누구를 위해서도 요리해 본 적이 없어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서두르지 마. 공연히 서두르다가 실망할 수도 있잖아. 처음 만난 여자를 벌써 어쩌겠다는 거야? 자, 짐을 풀고 편안하게 옷을 갈아입어요. 여기는 절대 안전하니까 마음 놓아도 돼요. 줄리아는 잠시 그를 쳐다보다가 미소 지었다. 고마워요. 옷을 갈아입은 줄리아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스티브는 아래층을 구석구석 안내했다. 저기 텔레비전과 비디오가 있고 오디오 시스템은 이쪽에 있어요. 어려워 말고 쓰도록 하세요. 모든 것이 완벽하네요. 스티브도 완벽한 사람 같아. 자, 그럼 별다른 일이 없으면 줄리아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주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난 사무실에 돌아가 봐야겠어요. 의무는 많은데 한 가지도 풀리지 않고 있잖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조사해 봐야겠어요. 줄리아는 문 쪽으로 돌아서는 스티브를 불렀다. 스티브? 그가 돌아섰다. 무슨 일이죠? 내 룸메이트에게 전화하면 안 될까요? 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 그는 고개를 저었다. 절대로 안 돼요. 어디로든지 전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집 밖에는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돼요. 이건 줄리아의 생명이 달린 거예요. 낮과 밤 제28장. 나는 닥터 웨스틴이요. 지금 이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알고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 좀 진정됐어? 진정되기는 했지만 아직도 화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어요. 왜 그렇게 화가 나는 거요? 난 이곳에 올 이유가 없어요. 난 정신이 말짱하다고요. 날 미쳤다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누가 그랬어? 타일러 스탠포드요. 타일러 스탠포드 판사 말이요? 맞아요. 그분이 왜 그랬다고 생각하시오? 돈 때문이지요. 당신이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아니요. 내 말은 그게 아니고 난 엄청난 돈을 받게 되어 있었어요. 타일러 스탠포드는 나에게 현금 100만 달러 그리고 밍크 코트와 보석도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스탠포드 판사가 왜 그런 약속을 했어? 처음부터 설명할게요. 난 사실은 줄리아 스탠포드가 아니고 마고 포즈너예요. 이곳에 처음 들어왔을 때 당신은 자신이 줄리아 스탠포드라고 주장했지 않소? 그건 사정이 있었어요. 사실 난 줄리아 스탠포드가 아니에요. 내가 줄리아 스탠포드 행세를 한 것은 스탠포드 판사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왜 그렇게 시켰어? 그렇게 해서 내가 해리 스탠포드의 유산을 상속받고 그것을 타일러 스탠포드에게 넘긴다는 계획이었어요. 그렇게 하면 현금 100만 달러와 밍크 코트 그리고 보석을 주겠다고 했단 말이요? 지금 내 말을 못 믿겠어요? 좋아요. 그걸 증명할 수 있어요. 타일러 스탠포드가 나를 로즈힐로 불렀어요. 로즈힐은 보스턴에 있는 스탠포드 본가의 이름이에요. 난 그 집을 구석구석까지 기억할 수 있고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도 잘 알게 되었어요. 지금 당신이 스탠포드 판사에게 대해서 엄청난 내용의 고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 물론이죠. 하지만 그 사람은 현직 판사니까 내 고발은 별로 효과가 없겠지요. 그렇지 않소. 당신의 고발 내용을 철저하게 조사해 볼 거요. 좋아요. 그런 교활한 인간은 나 대신 이곳에 입원시켜야 돼요.
난 빨리 여기서 나가고 싶다고요. 물론 나 말고도 두 사람의 전문의를 더 만나봐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요. 좋아요. 내가 이렇게 정신이 말짱한데 겁날 게 뭐 있겠어요. 오늘 오후에 닥터 기포드가 오실 거예요. 그분과 만나본 다음 어떻게 할 건지 결정하겠어. 빠를수록 좋아요. 한시라도 빨리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여간수가 점심 식사를 가지고 와서 말했다. 지금 막 닥터 기포드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1시간 후에 오시겠다고 했어요. 알려줘서 고마워요. 마고는 닥터 기포드가 나타나기를 벼르고 있었다. 이제는 모든 것을 털어놓고 타일러 스탠포드에게 복수할 차례였다. 내가 진상을 다 밝히면 타일러 스탠포드는 체포되고 나는 자유의 몸이 될 거야. 그런 생각만으로 짜릿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다음 순간 현실은 그렇게 간단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유의 몸이라고? 그게 무슨 자유야? 난 다시 길거리를 헤매야 되잖아. 가석방을 취소하고 날 도로 감옥으로 보낼 수도 있어. 마고는 시판을 벽에 내동댕이 쳤다. 나쁜 놈들. 날 이렇게 취급하다니. 어제까지만 해도 난 100만 달러를 받게 되었었는데 오늘은 이런 곳에 수감. 아니, 가만히 있어봐. 순간 이곳을 벗어날 수 있는 묘안이 떠올랐다. 너무나 절묘한 발상이었기 때문에 마고는 흥분하기 시작했다. 이런 세상에 내가 왜 이러고 있었지? 내가 줄리아 스탠포드라는 건 이미 증명됐잖아. 증인도 있어. 스탠포드 가족이 모두 모인 자리에서 프랭크 티몬스가 내 지문이 줄리아 스탠포드와 같다고 증명했잖아. 내가 줄리아 스탠포드인 게 틀림없는데 마고 포즈너로 돌아갈 필요가 없지. 내가 멍청했어. 그러니 이런 곳에 끌려 들어왔지. 그녀는 간수를 부르는 벨을 눌렀다. 여관수가 들어오자 마고가 소리쳤다. 난 기포드 박사를 당장 만나야 돼요. 알고 있어요. 닥터 기포드는 30분 후에 오기로. 지금 당장 만나야 돼요. 당장 말이에요. 마고의 흥분된 표정을 본 여관수가 말했다. 좀 진정해요. 내가 연락해 볼 테니. 10분 후 프란즈 기포드 박사가 마고를 찾아왔다. 나를 만나자고 했소? 그렇습니다. 얌전해진 마고는 미소 지었다. 선생님, 사실 제가 연극을 좀 했어요. 어떤 연극을 했소? 말씀드리기 쑥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제 오빠 타일러에게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오빠를 골려주려고 연극을 했었지요. 지금 생각해보니 홧김에 철없이 행동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제 연극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보스턴의 로즈힐 말이에요. 아침에 닥터 웨스턴과 얘기했던 기록을 읽어보았소. 당신은 마고 포즈너이고 누군가가 당신이 미쳤다고 모함한 거라는 주장을. 마고는 웃었다. 그게 바로 제 연극이었어요. 오빠를 골려주려고 한 짓이에요. 사실 저는 줄리아 스탠포드입니다. 그걸 증명할 수 있어? 바로 마고가 기다리던 질문이었다. 물론이지요. 마고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타일러가 내 신분을 증명했어요. 프랭크 티몬스라는 사립 탐정을 고용했는데 그 사람이 어렸을 때의 내 지문을 찾아냈지요. 지문을 대조한 결과 내가 줄리아 스탠포드라는 것이 밝혀졌어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사립탐정 프랭크 티몬스라고요? 맞아요. 그 사람은 시카고 검찰청 일을 많이 한다고 들었어요. 기포드는 잠시 마고를 쳐다보다가 말했다. 지금 하는 얘기가 확실한 거요? 당신은 마고 포즈너가 아니고 줄리아 스탠포드란 말이요?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프랭크 티몬스라는 사립탐정이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말이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벌써 증명했는걸요. 검찰청에 연락하면 그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기포드가 끄덕였다. 좋소. 그렇게 해보겠소. 다음 날 아침 10시 닥터 기포드는 여관수의 안내를 받아 마고를 다시 찾아왔다. 안녕하시오. 선생님, 안녕하세요. 마고는 기대에 찬 표정으로 그를 쳐다보았다. 프랭크 티몬스와 연락이 되셨나요? 그렇소. 다시 한번 당신의 주장을 확인해 봐야겠소. 스탠포드 판사가 어떤 음모를 꾸미는데 당신을 고용했다는 말은 전혀 근거가 없는 당신이 지어낸 얘기가 확실합니까? 틀림없습니다.
오빠를 골려주려고 연극을 했던 겁니다.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요. 난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프랭크 티몬스가 당신이 줄리아 스탠포드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그렇습니다. 닥터 기포드는 여관수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다시 복도 쪽으로 손짓했다. 큰 키에 날렵한 체격의 흑인 남자 한 사람이 들어왔다. 그는 마고를 쳐다본 다음 다시 말했다. 내가 프랭크 티몬스요. 나한테 물어볼 게 있습니까? 그는 마고가 생전 처음 보는 사람이었다.